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때 한국 유조선이었던 유콘크호가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뒤 출항 허가를 받았다는 VOA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3년 전 출항 정보를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중국으로 출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선박이 입항했던 당시 북한이 차항지로 기재된 점과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출항 당시 선적 화물 조사 여부 등은 의문입니다. 함지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자료에 나타난 지난 2019년 3월 유콘크호의 출항 정보입니다. 어제까지 3년 내내 북한 기타 항으로 표기돼 있다가 하루 만에 중국 닝더로 수정됐습니다. VOA는 12일 대북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으로 꼽히는 유콘크호가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한국 선박이었으며, 한국을 떠나던 2019년 3월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기재해 출항 허가를 받아 북한으로 갔다는 보도를 했는데, VOA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의 공식 자료 내용이 변경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스템상의 오류로 입항 당시 기록된 차항지 북한이 출항 정보에도 남게 돼 급하게 수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에는 유콘크호의 출항 당시 차항지가 중국으로 표시되지만 일반인 등이 열람하는 공개 자료에 북한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발견돼 이를 고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박이 결과적으로 대북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다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번 해명에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해양수산부 측은 유콘크호가 처음 부산항에 입항하던 2019년 2월 한국 정부에 차항지로 북한을 신고한 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유콘크호가 한국에 입항했다 출항하기 전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이나 부산항에 머물렀던 기간에 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또 차항지가 북한으로 신고된 만큼 선박에 어떤 것들이 실렸는지 조사를 했는지 등 큰 의문이 이어집니다. 해운업계 전문가들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쉽게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입항 신고서에 여러 가지를 적게 되어 있지만 북한이라고 차항지를 딱 집어가지고 기입했다는 것은 사전에 본선에서 이 배가 북한으로 오온없이 이전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해수부를 통해 대공부수에서 관심과 조사가 있어야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대표는 만약 한국 정부가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해당 선박을 문제 삼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유콘크호가 대북제재 위반의 핵심 선박으로 다시 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콘크호는 한국에 머물던 2019년 2월과 3월 사이 홍콩에 근거지를 둔 회사에 판매됐고, 약 3개월 후인 2019년 6월부터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측은 유콘크호가 한국을 출항하던 시점 어떤 화물을 선적했느냐는 질문에는 별도로 화물을 싣거나 하역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선박이 북한이나 북한의 위장회사 등에 매각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박의 해외 매각 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사 등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가 북한의 조약 서명과 비준을 거듭 촉구하고 이 같은 조치가 신뢰 구축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대변인실은 12일 북한의 최근 핵실험 재개 움직임에 대한 평가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의 임무는 전 세계 어디서든 핵폭발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감시 시스템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탐지했으며 향후 모든 실험에 대해 계속 준비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아직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다른 172개 국가와 마찬가지로 조약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CTBT 서명과 비준은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는 유엔이 1996년
핵실험 전면 금지 조약을 채택하며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안전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의 영내 운항을 12년 연속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2일 개정해 공개한 EU 항공 안전 목록에 따르면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에어에 대해 특정 기종의 항공기만 유럽연합 내 운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EU의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다가 2010년 3월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2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EU 상공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려항공은 EU 내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항공사는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심지어 코로나 대응 조치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사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로 불법적인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연좌제 등을 지목하며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기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한 해 동안 북한 정부는 규제와 국경 봉쇄, 정부가 지원하는 위협과 살인을 계속 고조시켰다면서 특히 북한 당국이 2020년 8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지대에 폭풍 군단과 제7군단을 대거 투입해 불법 월경자 사살 명령을 내렸고 총격이 이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2021년 평안북도 자강도 자성군, 양강도 해산시에서 국경수비대가 월경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했다는 언론 보도와 김정은 위원장이 팬데믹을 이용해 권력 장악을 더 공고히 하려 한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평가를 실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재개 움직임도 지적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14일 중국이 50명의 탈북민을 북송했는데 이들은 사형 등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최소 1,170명이며 이들은 강제 북송 위험에 놓여 있다는 휴먼 라이츠 워치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We do recognize that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and obviously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reports of system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the DPRK government, and we certainly hope that one day justice may be achieved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이어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유린 침해의 연루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또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높이고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 보존하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해금강 호텔에 이어 한국 측 금강산 골프장 시설을 무단으로 해체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BOA가 12일 일일 단위 위성 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금강산 골프장의 동쪽과 클럽하우스 남쪽 지대에 있는 숙박단지에서 철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숙박단지 건물은 중심부 건물 양옆과 뒤쪽 8개에 분포됐는데 9일까지 포착되던 중심부 건물이 10일 위성사진에서는 사라졌고 중심부 건물 북쪽의 2개 동도 10일까지는 온전했지만 11일 위성사진에서는 건물의 일부만 남긴 채 대부분 무너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나머지 6개 동도 이전과는 지붕 색깔이 달라지고 과거와 달리 직사각형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거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강산 골프장은 한국의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현대 아산으로부터 임대한 대지에 세운 시설로 지난 2008년 개장했지만 2개월 뒤 북한군 총격으로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가 사망하고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진상규명과 사과를 거부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에 대해 징역 63개월형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2일 그리피스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그리피스 사건은 의도적인 제재 위반에 관한 것으로 그가 북한에서 열린 회의 참석 당시 대북 제재를 비웃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을 근거로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해 북한에 갔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피스에게 63개월의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최후 진술을 통해 우크라이나 관련 제재를 보며 제재의 가치를 배우게 됐고 그동안 자신의 오만함과 북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공판을 취재한 이너시티 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에 대한 강연을 하고 제재 회피를 위한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그해 11월 체포됐으며 지난해 9월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